캐나다의 암검진 가이드라인이 너무 오래됐다며 업데이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유방암 검진이 50세부터 권장되는데 40대 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뒤늦게 진단을 받은 여성들이 심각하고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샤워 중 혹을 발견했지만 너무 늦게 진단을 받은 43세 여성은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훨씬 더 간단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문가도 40대 여성의 유방암 생존율이 더 높은데 정부는 여전히 1960년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침을 내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암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태스크포스의 오래된 가이드라인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의료기술이 발전한 만큼 이를 고려해 지침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에선 연방 지침과는 별도로 40대 여성에게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대서양주들이 별도로 시행하고 있고 엘버타는 45세부터, 온타리오주는 올 가을부터 40대로 내릴 예정입니다. 이외에 자궁경부암 검사도 질환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진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 2013년 업데이트된 후 2025년까지도 재검토는 예정에 없습니다. 반면 영국은 2016년부터 HPV 선별 검사를 권장하고 있고 호주는 2017년 자궁경부암 검사를 HPV 선별 검사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폐암 가이드라인도 2016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됐고 2026년까지 개정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폐암 전문 박사는 폐암 진단을 내리는 환자의 절반이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사기라며 캐나다의 더딘 지침 개선을 지적했습니다. 비뇨기과 협회가 2014년 이후 지적해온 전립선 특이항원 혈액검사 역시 캐나다에선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당국의 더딘 지침이 생존율을 낮추고 치료 비용을 더 올리는 건 물론 캐나다인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독립기관인 태스크포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지만 권장 사항을 변경할 만큼 충분치 않고 또 과잉 진단으로 인한 치료가 오히려 더 나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방암 생존자는 이들이 일반 검진이나 조기 암 발견 기회를 막으면서 오히려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개물림이나 공격적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토론토 댄포스입니다. 토론토시가 위험견 단속을 한 뒤 지역별 품종별 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토론토에서 위험견으로 분류된 개는 모두 364마리입니다. 사람을 물었거나 공격한 경우, 또 매우 공격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경우, 그리고 과거 공격이나 위협한 적이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시에 따르면 25개 지역 중에서 토론토 댄포스가 28마리로 가장 많고 비치스 이스트욕과 스카보로 사우스 웨스트가 23마리, 토론토 세인트 폴스 22마리, 덤벨리 이스트와 스카보로 에이징코트 17마리입니다. 이외에 윌로우데일은 11마리, 덤벨리 놀스는 15마리입니다. 공격이 일어나는 장소로는 공공장소가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사유지가 117건으로 두 번째, 다음으로 목줄을 요구하는 공원, 자택 등 견주의 사유지, 목줄 없는 공원 순입니다. 당국으로부터 위험견으로 분류되면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씌워야 하고 위험하다는 표식과 마이크로칩을 부착해야 하며 목줄 없는 공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견주는 또한 자신의 집에 경고 표지판을 걸어야 하고 90일 안에 복종 훈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가 단속하고 있는데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7월 한 여성은 산책 나온 개 2마리에게 물려 심하게 다쳤고 지난달엔 호숫가 공원에서 어린이가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으며 이들을 공격한 개들은 이미 위험견들이었습니다. 위험견으로 언급된 가장 흔한 품종은 순종과 잡종을 합해 독일 셰퍼드와 아메리칸 불독이 12%로 가장 자주 등장했고
레브라도 리트리버 10%, 로트와일러 8%, 복서와 마스티프, 케인 코르소는 4%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훈련 학교 창립자는 품종만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적인 훈련과 성격, 번식 계통 모두가 공격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토에서만 올 들어 벌써 16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는 다음 달 위험견 견주를 방문해 준수 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1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죄 판결 시에는 최대 $100,00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항공 승객 불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승객 불만이 빗발치면서 적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교통청에 따르면 현재 처리되지 않은 불만은 역대 최고치인 7만 1,000건을 넘었습니다. 교통청은 지난해 새로운 절차를 도입한 이후 몇 달 만에 11,000건을 처리하면서 그나마 진전이 있었지만 민원 급증에 가뜩이나 밀린 업무가 더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선 2019년 새 규정 도입 이후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보상을 요구하고 이때 항공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교통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취소 이후 다음 날 재예약된 데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2022년 11월 제기된 민원은 여전히 7,500여 건 다음 순서로 밀려 있습니다. 이 민원인은 1년 반 가까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회계연도에 접수된 불만 사항은 2019년 항공승객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4만 3천 건이 넘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7,600만 달러를 투입,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이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한 남성이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8분 철치와 셔터 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건물 발코니에서 용의자들에게 떠밀린 피해자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남성과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한 살인사건 전담팀이 현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낮 12시 17분엔 토론토 다운타운 블러스트리트 웨스트와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토론토 대학 부설 사립학교 지붕에서 17세의 남학생이 12m 아래로 추락해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살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한 경찰은 이 남학생이 왜 지붕에 올라갔는지, 당시 여럿이 올라갔는지, 어느 지점에서 왜 떨어진 건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바의 한 휴양지에서 숨진 캐나다인의 유족에게 엉뚱한 시신을 보낸 쿠바 정부가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지난달 가족과 휴가차 방문한 바라드로에서 수영을 하다 숨진 파라즈 자르주 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유족이 $10,000여 달러를 들여 시신 운구 절차를 밟았는데 퀘벡주 집에 도착한 관 속엔 난생 처음 보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연방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유족이 겪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쿠바에 우려를 전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며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유족을 계속 도울 것이라고 적었고 쿠바 외교장관도 불행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라며 고인의 유족과 친지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시신이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잘못 운구된 시신이 생전 러시아 출신이라는 추정이 있으나 누군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적어도 2가정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주거난 해결을 위해 수요가 높아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자체 20곳을 선정하자 일부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밴쿠버와 빅토리아, 노스밴쿠버 디스트릭, 에버치포드 등 10곳을 선정한 정부는 이어 서리와 랭리, 포티코키틀람, 뉴 웨스트민스터, 캘로나,
노스 밴쿠버, 칠러왁 등 20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고 오는 6월쯤 구체적인 목표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뉴 웨스트민스터 시장은 주택 건설 목표는 이미 달성했고 이젠 정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원주택을 늘리는 일만 남았다고 지적했고 노스 밴쿠버 시장 역시 목표를 넘어섰다고 강조했으며 코키틀람 시장은 새로운 주정부 규정이 오히려 주택 건설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부유층의 일정 소득 이상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3분의 2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온타리오주의 별장주들이 매매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퇴 후 거주 목적으로 3년 전 별장을 구입해 임대했던 한 부부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매매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외에도 무리하게 구매한 소유주들 역시 높은 이율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별장 매매를 두고 고민하는 소유주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책이 적용되기 전 시장에 나오는 별장 신규 매물이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도 재고는 지난해의 2배 많은 수준이지만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구매 예정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라고 우려했습니다.